간첩들이 다스리고 있다. 맞습니다.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반미운동하는 거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미운동이라는 모든 시민단체 또 방송 언론 등등 모든 것, 그다음에 반보수, 보수에 대해서 계속 헐떡하고 물어뜯고, 그다음에 작년 있었던 사이로 총선을 누가 했는가, 과연 총선을 누가 치렀는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이 문제, 이런 현안마다 북한이 사사건건 다 한국에 있는 간첩 조직을 통하여 남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령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밑에 한번 기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보시죠. 네.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 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 2017년 그들의 지령으로 충북의 노동계 인사들이 결성했던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통해서 국내 선거와 정치 외교 상황에 일일이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자, 밑에 3명 구속됐는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금 10분의 1도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내려보실게요. 네. 본지가 입수한 충북 동지의 일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네. 북한과 충북 동지에 관해는 2017년 6월 이후 지난 5월까지 84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의 지령문과 보고문이 오갔습니다. 북한은 F-35A 도입 반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분위기 조성, DMZ 평화 인간띠 활동, 이 외에 남한 내 반보수 정당 투쟁, 조국 사태와 관련된 중도층 포섭 선전 활동, 반미 감정 확산 등을 지시하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충북 동지 일당은 2017년 북측 지령을 받고 조직을 결성하면서 그 명칭을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했다가 북측이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지침이 담긴 지령을 내리면서 네. 최종적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사당국이 자주통일 충북동지 일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조선노동당 산하문화교류국이 2017년 6월부터 올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직후까지 여기서부터 걸린 거죠. 네. 안 한 게 아니라 걸린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령을 보내온 내용들이 드러난다. 북측의 지령 하달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9월 19일 남북 합의가 도출된 이후 남북 간의 유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예, 간첩 대통령 문재인이 길을 연 것이죠. 북측은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총선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논란, 2021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 남한 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 보수 정당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했다고 합니다. 자, 좀 내용 상세하게 볼게요. 자, 2019년 3월 12일 트럼프 패거리들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걸고 반미 반트럼프 감정 확산 활동을 조직하라. 6월 12일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을 참패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려라. 10월 20일 현 사태, 조국 장관 사태죠. 정권 탄착을 노리고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책이라고 이제 몰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12월 15일 청주공항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을 군부 호전광들을 사회적 규탄 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투쟁으로 전개하라. 네. 2020년 2월 10일 박근혜 석방론을 걸고 사회 전반의 반보수 투쟁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라. 2월 25일 미래통합당의 창당 효과를 최소화하고 질이 멸렬시키는 것은 4월 총선에서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요구다. 2021년 4월 19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패배에 대해선 전반 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실천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자, 북한은 반보수 정당 활동 지령을 반복적으로 내렸네요.
자, 그리고 이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은 2017년 6월 24일 첫 지령을 보내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조직 구조, 체계 구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엔 2019년도 연간 활동 지침을 보내 하위 당 조직을 꾸리고 회사의 채무에 맞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인사들을 포섭해서 반국가 단체인 충북 동지의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누가 포섭됐는지 다 밝혀줘야 됩니다. 완전 이게 자, 북한인데. 또 내려갈게요. 북측은 2019년 3월 10일 보낸 지령에서 민중당, 현재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단체들이 황교안이 당대표로 등장한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발악정책 등을 각성 있게 대하면서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예. 자, 유튜브 부분 있네요. 유튜브 좀 올라가실까요? 조금만 올라가 주세요. 조금만 올라가 주세요. 예. 글이 아니 위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위에 윗부분으로. 자, 잠깐만 조금만 내려 주세요. 예, 내려 주세요. 파란 선 밑으로 내려 주세요. 파란 선 밑으로 지금. 예. 자, 보수 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 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 투쟁 가업을 내세워야 한다 등의 지령도 남한 보수정당 공격에 초점 맞춰줬고요. 이들은 반보수 실천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유튜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반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개설해 보아야 한다. 유튜브까지 개입을 했네요. 자, 다시 쭉 내려가 주세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중도층 쟁취를 지령했다고 합니다. 중도층이 북한의 지령의 밥이었던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14일 사퇴를 하자 6일 뒤인 10월 20일 북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 이라는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북측은 이 지령을 통해서 중도층이 현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면서 현 사태는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청산 검찰 개혁 요구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해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해야 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요구가 나오던 상황에서는 박근혜 석방론을 계기로 반보수 투쟁 전개라는 내용의 지령을 보내서 박근혜 석방론으로 사회 전반에 반보수 투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해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미 반일 북지령도 내렸습니다. 북측은 2019년 2월 27일,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되자 10여일 뒤 그와 관련된 지령도 보냈습니다. 북측은 우선 지역사회의 각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도록 여론 유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보적인 예의와 외교 규범도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놀아댄 트럼프 패거리들의 날강도적 본성과 파렴치성을 걸고 사회 전반에다가 반미 반트럼프 감정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도 실정에 맞게 조직하라. 2019년 8월 16일에는 반일 민심을 이용해 한미일 동맹 파열을 위한 실천 활동 전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위에 좀 올라가 보시면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각계 지역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북한이 충북에만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